다음은 이제 이 현재 확산에 대한 각국의 이제 빗장 걸어 잠그기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해외 곳곳에서 이제 전세기 투입을 요구하는 교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나 파라과이, 인도 같은 쪽에도 우리 교민이나 유학생들에 대한 어떤 귀국의 방편이 없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달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상 이제 불법 체류 상태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좀 악화가 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두려운 거죠. 그 안에 갇혔는데 또 외국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태에서 갇혀 있고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는 상태에서 이 국가는 방역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두려움에 차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 교민이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보통 한 나라에 한 1000명 이상은 기본적으로 다 계시더만요. 근데 그만큼 이제 현지에서 자리 잡고 살고 계신 교민들이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비자가 전체적으로 이제 전부 다 끊긴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스스로 나올 방법이 없으니까 현지에서 외교부가 이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주변 국가로 이제 통과를 시키거나 또는 그쪽에 전세기를 보내서 그분들을 실어오는 방향도 이게 전부 다 국가가 이제 외교적인 또는 국가의 세금을 들여서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감염 위험이라든지 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이유로 해가지고 이걸 부정적으로 써내고 이거를 이제 일종의 정부를 공격하는 프레임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슴이 아픈 부분이 그거예요. 최근에 이제 강남에 있는 모녀. 모녀죠. 모녀의 제주도 여행, 몰지각한 제주도 여행에 대해서 비난에 대한 성명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감염국에 대한 외국인 출입을 사실상 거의 다 닫은 상태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도 격리 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 이제 이들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후처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긴 한데요. 지금 유입되고 있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 확진자들이 일부 섞여져 있습니다만 90%가 우리 교민들인 겁니다. 유학생, 특히 유학생이거나 현지에 가서 사업이나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우리 교민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교민들 가운데 지금 유학생이 제일 많으니까요. 학기가 이제 멈춤으로 인해서. 그 유학생들의 이제 50%가 귀국한, 어, 귀국한 이제 외국인들, 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 90%가 교민인데 그 중에 유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유학생들의 50% 이상이 서울 강남구에 모여 있는 유학생들이라고 하는 정말 슬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통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이제 자가격리 조치를 요구를 하게 되면 집으로 안 들어가고 호텔이라든지 레지던스 같은 외부 숙소 시설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격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강남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그 중에 일부는 그 격리 권고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이번 외부 활동을 자행으로 인해 갖고 방역에 심각한 구멍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바엔 아예 받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대구 신천지 이쪽 집단 감염 사태를 겪으면서 대구를 봉쇄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논리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애초에 처음에 일부에서 대구 지역을 봉쇄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경한 발언이 있었을 때 정치적으로 또는 어,
의학적으로 전문가들이 나서가지고 일단 뭐 지역 주민에 대한 차별이다. 심지어 종교에 대한 뭐 차별이다라는 얘기가 또 있었고 종교 탄압. 탄압 탄압을 어떻게 해야 탄압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런 일부 행정 조치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종교 탄압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심지어는 네. 대구에서 신천지 교인들한테 똑같이 분배해주겠다고 지원금. 그렇지.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구상권을 청구해도 정말 모자를 판인데, 그걸 다 거기다 쑤셔 박아도 거기에 들인 우리 세금이 모자랄 지경인데, 그 상황에서 후원금까지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 지역이 탄압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말이죠. 이러한 대구의 봉쇄가 필요하다는 시기에, 일부 지식인들이라든지 의료인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지역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전역으로 지역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되고 또 이러한 행위들 자체가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대구 지역 안에서 이게 끝나지 않는다. 전국 확산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막아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냥 전국 확산됐을 때 대비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러고 의사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대구 안에서 지금처럼 완전하게 대구의 지역 감염으로 끝나버리면 이 모든 책임이 사실은 신천지와 대구 지역에 대한 행정 미비로 결과적으로 결론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싫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역 감염으로 인정을 해라. 대구를 봉쇄하면 안 된다라는 방식의 의견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막아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 상상도 못했죠. 10수만 가까운 대구 안에 있는 신도들을 전부 다 전체 검사를 다 했고요. 그렇게 늘어나는 환자들을 분산 수용해 가면서 단계를 나눠가면서 지금은 완치자들을 만들어내고 감염을 100명 이하로 줄여가면서 정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불뚝불뚝 튀어나오고 있는 요양병원에서의 집단 감염이나 대구 외 지역에서 교회에서 생기는 집단 감염을 보면 이 종교단체들의 어떤 이기주의적인 이런 그 행각과 특히 다른 종교는 그렇게 안 해요. 교황님도 그렇게 안 합니다. 바티칸에서 하던 집회를 전부 다 못하게 하고 돌아가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절에서 집단 감염이 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개신교 교회들이 이와 같은 권유를 무시하고 집단 감염을 점점 더 확대시키고 있는데, 난 이분들의 어떤 정신세계를 종교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아니, 제가 뭐 최근에 교주이긴 합니다만, 종교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잘 지켜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막아라라고 얘기하는 거, 국가가 안 막을 거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강남 지역에 들어오는 유학생들을 봉쇄해서 못 들어오도록 귀국 조치를 막자라고 얘기하면 과연 어떤 여론들이 만들어지고 이게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상황에서도 정치적인 계산기를 튕기고 있는 이런 국가들의 이런 그 국가 안에 있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치 세력들의 이 준동에 정말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한국을 표준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극복해내고 있는 나라가 있고 몇몇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든지 독일도 일부 뭐 진정 작용에 들어갔다고 합니다만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스웨덴처럼 아예 그냥 집단 감염을 확산시키고 난 다음에 면역을 통해 갖고 살아남는 사람만 살아남자라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두 가지 국가의 완전히 다른 대응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국력이라든지 GDP라든지 뭐 민주주의 정치 체계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더라고. 애초에 정부가 어떠한 대비와 준비를 미리 해놨으며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용기와 추진력이 있느냐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국민들이 참여해서 그걸 따라주고 그에 관련된
일종의 이제 협업을 해줄 수 있을 거냐.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있는 감염 사태를 이겨내는 근본적인 힘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준비, 이거 필요하고요. 강인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부와 그와 따를 수 있는 행정기관들, 그리고 국민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가라든지 어떤 환율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어마어마한 돈들이 시중에 풀려 나올 게 예상되면서 이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을 고민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는데요. 그런 와중에 대한민국이 환율 방어를 잘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주식시장 안에서 우리 주식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올해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 성장할 거다. 최소 2%에서 3%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을 진행할 거다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만큼은 0.1% 이상 또는 그 이상의 플러스 성장할 거라는 예상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채팅창에 계속 카톡 소리가 난다고 제 카톡 소리를 줄여달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지금 스튜디오 안에 카톡이 울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채팅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는 카톡 소리를 제가 모르겠어요. 네. 혹시 송 작가님하고 연결된 건가요? 그래요. 저도 저는 지금 연결될 수가 없는 구조여서 네. 카톡 소리는 유령이 들려드리는 카톡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니에요. 항상 저를 의심하시는데 저는 아니에요. 카톡 귀신이 스튜디오 안에 있나 봅니다. 네, 원래 스튜디오 안에 귀신이 있으면 대박 난다고 하는데 오늘 방송이 대박 날라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왜냐면 다음 주제들이 이제 미국과 중국의 돈지랄에 관련된, 욕은 아니죠. 네. 기축국가로서의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돈지랄에 관련된 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돈지랄이 있는 상황에서 현재 대한민국 증시를 지켜가고 있는 개미들의 어떤 그 방어력에 어떠한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인가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달러가 이제 귀해지고 달러가 지속적으로 인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국제 정세가 혼란해지니까 신흥국들에 있는 투자됐던 달러 자본들이 전부 다 이탈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그 나라의 주식이나 부동산들을 팔아가지고 그거를 달러로 바꿔서 본국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서 10조 원 이상의 돈들을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는데 그러한 금액들의 매수를 전부 다 받아들인다 그럴까요? 수용하고 있는 세력들이 우리나라 기관이나 연기금이 아니고 개인 투자를 하고 있는 일반 서민들이 빚을 안 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들을 가지고 이러한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가지고 엄청난 매도 물량들을 막아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이 1400이나 1100 수준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비관적인 전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못 돼서 회복세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정부가 지금 그 주식을 사라라고 권유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떠한 경제 전문가도 개인 투자자들한테 한국 주식을 사세요라고 권유하는 방송이라든지 이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무너진다라고만 예언을 했죠. 근데 일반인들이, 서민들이 자기 통장 안에 묵혀놨던 뭉칫돈을 들고 가서 40조 원 가까운 예탁금을 만들어내고 이 돈으로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팔면 파는데 우리가 다 사 모을 거다라고 하는 일종의 결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는요. 그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지켜낼 것을 믿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우리 행정부, 우리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반증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판단할 때 딴 나라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코로나 극복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경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고 우리 기업들 지금 많이 주가가 떨어진 거는 국제적인 이유 때문에 대외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 거고 성실하게 앞으로 잘 해 나갈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특히 20, 30대가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지금 총선을 앞에 두고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여론 분석이 나오고 있고 뭐 대통령의 뭐그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긍정 평가가 59%로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 단순한 여론조사에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인 투자자가 들어오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 사재기가 없는 대한민국의 마트의 어떤 그 현실은 대한민국 국민은 이 정부와 함께 신뢰를 갖고 같이 나아가고 있다. 그러한 용기를 발휘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로 받아들여도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